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참 갈수록 어려워지는 오후장인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좀 실적 발표 이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한국이 뷰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K화장품주는 실적 발표 충격이 큰데요. 압도적 글로벌 성장세를 보여준 APR을 제외하곤 믿었던 달바, 한국콜마도 어닝 쇼크라니 화장품주 하반기는 어려울까요? 이게 참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잘한다 하다 보니 우리가 더 높은 성적표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일 먼저 포문을 열었던 APR이 너무나 잘 나오다 보니 달바나 한국콜마 이런 쪽들이 다 쭉 밀렸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 리뷰해보고요. 하반기는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건지 하반기의 전망까지 좀 봐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가라는 게 이제 기존의 기대치가 있고 아니면 기대치가 얼마나 높느냐 아니면 낮느냐에 따라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나오길 마련인데 이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APR이 실적을 너무 세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최근 1년간 거의 매 분기 그 모든 화장품 기업들 특히 이제 대장으로 여겼었던 그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분기 2배 이상 성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2배 정도 넘는 이렇게 강한 실적 모멘텀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특히나 이제 기대가 많았고 우려도 또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과거의 대장주라고 여겨졌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도 실적이 좀 이렇게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친 상황이고요. 그나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감소는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성장하면서 조금 안도감을 줬지만 LG생건 같은 경우에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한 1년 동안 화장품 대장주라고 여겼던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기대치를 살짝 미스하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수익성은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들쭉날쭉 할 수 있는데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올라왔던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그 상장한 이후에 첫 번째 실적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를 많이 못 미쳤다라는 점에서 일단 화장품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하반기는 좀 괜찮을 거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그것도 못 믿겠다라는 거고요. 어제 보면은 8월 10일까지 나온 수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7월 수출 데이터의 일간 평균하고 지금 8월 10일까지의 일간 평균 데이터를 보면 7월 달 대비 15%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남은 20일 동안 뭐 더 많이 물량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일간 평균으로 봤을 때 15% 정도 감소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실적까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분위기는 많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를 끌고 갔던 그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지금 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좋을 거다라고 전망이 나온다고 해도 불신이 좀 가득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위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APR도 물론 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오늘 살짝 쉬어가고 있지만 나머지 주요 화장품주들은 다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좀 꺾인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사실 반등이 나와야지 그래도 단기적인 충격이겠구나 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의 자리, 그럼 하방을 좀 더 열어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가가 워낙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APR 상장 전에 대장주였던 실리콘투를 보시면 2024년 1월 2일 기준으로 보면 대략 고점까지 주가가 8배 정도 올랐습니다. 8배 오른 상황에서 이 실적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주가는 좀 어느 정도 세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나마 실적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이렇게 비트했던 APR 정도만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기업들은
일단 이러한 우려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주가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PR 제외하고는 지금 다 추세적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화장품 쪽에 투자를 좀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만약에 또 투자를 한다면 화장품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서는 어느 쪽을 보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이번 실적에서 특징이라고 보면 그 일부 색조 기업, 예를 들어서 뭐 잉글우드랩이라든가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이제 그 의료기랑 같이 팔고 있는 APR 같은 경우에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제 APR을 중소형주로 볼 거냐라고 하면 좀 이제 네. 그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단일 약간 이렇게 좀 소규모 품목으로 매출이 진행되는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섣불리 바닥을 짚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이제 뭐 월 단위의 수출 데이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7월, 8월 중순이기 때문에 대략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3분기는 좀 괜찮더라라는 얘기가 있을 때를 바닥으로 잡아야 되지, 지금 섣불리 바닥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좀 색조 화장품 관련해서 좀 좋았던 그런 쪽들 정도 말씀해 주셨고, APR 정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바닥을 논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실적도 더 좋아져야 되고, 말씀해 주신 수출 관련한 데이터도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제적 섹터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의 CATL의 리튬 생산 중단에 따른 리튬 값의 급등으로 국내 2차 전지주 시세가 이어지죠. 미국의 중국 2차 전지 추가 관세 부과 소식도 우리 업계의 기대를 고조시키는데, 전기차 캐즘 속에 ESS가 새 먹거리로 떠오르는 만큼 이쪽을 노려볼까요? 2차 전지가 이전에 좀 다 같이 올라올 때 이건 이제 바닥을 벗어나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도 될까? 반면에 단기적인 것이다라는 시각이 이제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너무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였죠. 이제 리튬 값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그러한 영향도 받아가고요. 중국 제재와 관련한 반사익 기대, 그리고 ESS 여전히 성장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섹터가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면요, 2차 전지주 하반기는 좀 괜찮을까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좀 전에 언급했었던 화장품이랑 정반대되는 네.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다 기대감이란 게 아예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최근 그 2차 전지 주식들을 끌어올렸던 뉴스들을 보면 대부분 전기차가 아니라 ESS 내지는 맞아요. 그 원자재들의 가격이었습니다. 뭐 전기차가 잘 팔린다더라 뭐 이런 뉴스의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나 수급이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작은 호재로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주가가 고점 대비 심한 종목들은 거의 80-90% 정도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2차 전지 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2차 전지 캐즘이란 단어가 등장한 지가 2년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서 이제 기대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 ESS 증가라든가 특히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ESS를 대략 6조 원 정도 수주를 받으면서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돌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나온 얘기들은 삼성 SDI가 뭐 일부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각형 배터리를 수주를 받을 것 같다라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구세주는 약간 테슬라였고 이 뉴스들이 그러니까 공급 규모를 보면 과거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은 호재에도 어느 정도 시장 그 섹터 전체의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랑은 정말 다르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가 너무 높았던 쪽에다 보니까 시장의 눈높이에 조금만 못 미쳐도 밀렸던 화장품과 달리 기대치가 워낙에 낮았다 보니 이제 그거보다 잘 나오고, 거기다가 실제로 ESS 성과도 좋다 보니 2차 전지는 이제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수급 빈집의 효과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실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예상 밖으로 선방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에코프로 뭐 그룹들도 보면 흑자 전환 이슈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세하게 좀 실적을 뜯어본다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예. 서프라이즈도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LG엔솔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영업이익이 30%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뭐가 굉장히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시장 기대치가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그 기대치보다 살짝 더 잘 나오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그 2차 전지 그 전기차 자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과열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과열이 조금 이제 좀 진정되는 분위기에서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 조금만 잘 나와도 네. 주가가 굉장히 튀는 상황까지 이제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그 적자를 봤었던 기업들, 예를 들어서 LG에서 흑자를 냈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적자를 봤거든요. 네. 이제 이런 기업들도 하반기에는 조금씩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이익 모멘텀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는 이익 모멘텀이 회복될 거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2차 전지 섹터와 화장품까지 봤는데 2차 전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으니까 왠지 이 안에 탑픽이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요즘 두루두루 좋아서요. ESS 쪽일지, 셀메이커일지, 뭐 소재 관련주일지, 리튬일지 오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그 섹터 자체가 큰 예. 이익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이익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기업보다는 싼 기업들이 더 좋다라고 싼 생각하고 기업.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게 대형 셀메이커들인데 이 중에서는 가장 주가가 싼 삼성 SDI가 매력적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전기차보다는 ESS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실체가 없는 건 아니고 지금 미국의 그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포인트가 ESS입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일반 데이터 센터 대비 전력 소비량이 대략 10배에서 20배 정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정전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완충 역할로 ESS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 SDI는 전체적으로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급 계약했던 것처럼 SDI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 SDI는 북미양 ESS에 대한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꽤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도 좀 부진했었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 삼성 SDI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실제로 삼성 SDI 주가는 지금 PBR 0.8배, 9배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네.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대략 3, 4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27만 원 정도 보고 있고 선절가는 21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은 삼성 SDI 목표 주가는 27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입니다. 싸다라는 관점에서 이 삼성 SDI를 봐주셨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러면 가격이 좀 비싸서 별로인가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네.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배터리 전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북에 잡혀 있는 네.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차이가 좀 오는 건데 주가가 이익을 못 내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북밸류를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예요. 왜냐하면 이익은 어쨌거나 분기 단위로 영업이익을 5천억 이상씩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 서로 메리트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바닥 찍고 50% 정도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는 SDI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늘 에코프로가 너무 잘 가잖아요. 에코프로 BM.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관심 많은 종목이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소재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반응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영향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비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재 플러스 소재 모멘텀 플러스 수급이 비어 있는 게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수급 비어 있는 거에는 숏 물량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숏 스퀴즈도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비어 있다 보니 또 소재 관련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 이렇게 잘 가고 있다. 2차 전지 주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화장품 이야기하면서 이걸 빨리 또 AS를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 APR을 7월 초에 미리 딱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가 다 이렇게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거기 안에서도 혼자
맞아서 잘 버티고 있는 APR입니다. 추천 이후에 무려 5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했어요. 근데 여기 살짝 쉬어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수익을 이제 챙겨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섹터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APR 역시 이제 APR은 그나마 이제 실적이 괜찮지만 어느 정도 이제 목표 구간을 달성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을 좀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좀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사는 거는 일단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그래요? 더 주가, 이제 APR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업들이랑 좀 차별화를 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섹터 전반적으로 조금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 눌림목 나왔을 때 공략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네요. 지금까지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도 시장이 오전장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더 전략을 세심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